102페이지 10번 보시면은 명제가 나와 있죠. x 플러스 y가 a보다 작으면 자, 지금 이게 참이 되게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데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러니까 이게 a가 어떻게 돼야 저걸 만족시키나 하면은 좀 생각을 해 보시면은 이게 막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왜냐면은 우선 이 x하고 y에 대한 이 앞에 주어진 첫 번째 조건, 이 전제에 x하고 y에 관한 정보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미지수 a에 관해서 그것보다 작다라고 하는 저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거를 어떻게 만족시킬까 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거를 이제 대우로 바꿔보면은 대우로 바꿔서 생각해보면은 문제가 더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대우로 바꿔보면 여기가 x가 3보다 작다죠. x가 3보다 작다니까 이게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여기가 또는이니까 여기 그리고로 바뀌죠. and 그리고 y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니까 y가 마이너스 1보다 이렇게 안 써져.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도 이제 앞뒤 바뀌어서 x 플러스 y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만족시키는 a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하고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프를 그리고 3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여기죠. 그리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해서 총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연립부등식을 풀어낼 수가 있고, 저 전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니까 이거를 만족할 때 이게 참이 되기 위해서는 x 플러스 y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a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이 점에 해당하는 a가 여기보다는 작아야 하는 거고, 이게 여기보다 커지면은 이 부분이 만족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3,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 지점을 지날 때 a 값이 가장 큰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a 값을 구해보면은 여기다가 3,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구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a 값의 범위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럴 때 대우를 쓴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전제를 보고 이게 참인지 참거짓을 따지거나 아니면은 저걸 만족시키는 뭘 구해라 라고 했는데 해석이 좀 어렵다 싶으면은 대우로 한번 생각해 볼까?
라고 하는데 이제 대우로 생각할 때 주의점이 바로 이것들이죠. 이렇게 부동어가 있으면 바꿔줄 때 이렇게 작다면은 크거나 같다 이걸 붙여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가 또는이면은 그리고로 바꿔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또 이게 만약에 모든이면 어떤이면 모두, 이런 식으로 저걸 이제 부정할 때 어떻게 뭘 어떤 걸 바꿔줘야 되는지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689번 풀어봤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유형 11번을 봅시다. 자, 3단 논법을 보도록 할게요. 자, 3단 논법이라는 게 혹시 여러분들 이거 막 다른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았어요? 어디지? 보통 도덕 시간? 잠깐. 도덕 시간? 도덕 시간에 막 예를 들어서 보통 예시를 그런 식으로 들잖아요. 그 소크라테스가 나오죠. 자, 보통 예시가 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죽는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결국 죽는 뭐 그런 결과로 그쵸? 연역 설명할 때도 그걸 얘기하죠. 근데 그게 이제 3단 논법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의 전제를 가지고 최종 결과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P는 Q이다. 그래서 Q는 R이다. 이걸 가지고 이 공통된 조건들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P는 R이다. 이런 식으로. 그럼 뭐 다른 말로 연역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해서 과학에서도 쓰이고 뭐 그 논리 쪽에서도 쓰이고 지금 나오는 수학 쪽에서도 쓰이고 아무튼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는데, 그래서 문제 보시면 세 조건 PQR에 대해서 두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 P는 Q이다. Q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녕하세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단순히 뭐 3단 논법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사실 이거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를 보려고 했더니 문제가 풀리나요? 이걸로만 보면 문제가 좀 풀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집합이잖아요. 명제도 집합으로 해석을 하면은 좀 더 보기가 편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진리집합은 뭘까? 이건 대문자 P, 이건 Q, 이거는 R의 여집합. 이러고 보시면은 이게 점점 그 오른쪽에 있는 걸수록 이게 여기서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라고 설명을 했었죠, 앞에서 개념할 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은 이제 문제를 좀 더 풀기가 수월할 거예요. 자, 1번을 보시면은 자, P가 아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도 알 수가 있고, 이제 이게 바로 첫 번째 이거이기도 했는데, 사실 그냥 이런 식으로 3단 논법 나와 있는 대로만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저밖에 없어서. 자, 2번을 보시면 그 다음에 not Q, 그러니까 Q의 여집합이죠. 이거는 이제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P의 여집합에 Q의 여집합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맞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R이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냐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R이 R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여기 바깥에 있겠죠. 여기가 R인 상황이고 이게 Q의 여집합에 들어가니까
이것도 맞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4번을 보시면 그 낙P, 그러니까 P의 여집합 B R의 부분집합이냐를 보시면, 자, R 바깥쪽이고 P의 여집합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렇게 시작되는 거니까 R보다 더 많은 걸 포함하고 있고, 오히려 반대로 R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죠. 그래서 틀렸다. 여기가 이게 기호가 반대로 가야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693번은 4번이 되는 거고. 자, 5번을 보시면 R이 P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냐. 이게 이거죠. 5번, 그러니까 이게 5번이 정답인 거고 4번이 틀렸다. 그래서 틀린 거 고치니까 5번 모양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런 식으로 결국 막 말은 주제는 3단 문법인데 저 명제가 저 화살표 방향을 보고 진리집합의 어떤 게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문제를 푸시면은 이제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돌아와서 96페이지를 볼게요. 96페이지 이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볼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명제를 하면서 제일 싫다고 했던 파트였는데, 왜냐면 이게 말이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납득이 좀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충분 조건 딱 들었을 때 필요 조건, 이게 흔히 쓰이는 그런 문법 체계도 아니죠.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면 일단 여기 책에 써져 있는 대로 보시면은 이게 참일 때, 이게 참이면은 이거를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P가 이렇게 나타내고, 여기서 이 P가 충분 조건이고 이 Q가 필요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또 집합으로 나타내면은 이걸 만족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족할 때 여기서 P가 충분 조건이고 이게 필요 조건인 거예요. 자, 그럼 이것만 보시면은 그럼 뭐 Q는, 그러니까 보통은 대부분 P가 왼쪽에 나오고 Q가 오른쪽에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막 Q는 필요 조건,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쪽에 있으면은 필요 조건, 왼쪽에 있으면은 충분 조건, 이런 식으로 이제 실수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화살표가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 잘못 썼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면은 여기서는 이게 참일 때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는 P가 필요 조건, Q가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살표를 보시고 저게 참이다, 이게 참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집합이, 그러니까 두 번째 걸 이걸로 예를 들면, 저게 참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집합 P가, 그러니까 진리집합 Q가 진리집합 P의 부분집합이 돼야 하는 거니까, 그걸 만족시킬 때 이제 부분집합인 집합이 충분 조건이고 그걸 감싸고 있는 게 이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그래서 이게 왜 필요 조건이냐, 이게 왜 필요 조건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P가
Q이기 위해서는 이미 조건들이 충분한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나타내니까 조건이라는 개념을 딱히 쓰진 않았거든요. 조건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았는데 보통 이걸 실생활에 쓰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조건들이 하나씩 붙죠.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은 동물이라는 집합 안에 자 동물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조건들이 좀 붙죠.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동물이잖아요. 식물하고 좀 비견되는 그런 개념인데 동물 안에 포유류가 있죠. 포유류 안에 영장류가 있죠. 그 안에 인간이 있죠. 이런 식으로 밖에서 감싸는 거에서 안으로 들어올수록 부분집합이 될수록 조건이 붙습니다. 동물에서 포유류라는 거는 이제 새끼를 베고 뭐 젖을 먹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영장류라는 거는 이제 뭐 손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뭐 침팬지 같은 애들이 영장류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인간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건들이 점점 붙으면서 안에 부분집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이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부분집합이 충분 조건인 거고 Q가 P이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필요한 거죠. 동물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좀 덜 헷갈릴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란 거는 이제 원래 이게 명제가 P는 Q이다라는 안녕하세요. 자, P는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인데 이거의 역의 Q는 Q이면 P다. 이게 역이죠. 이 역도 참인 거예요. 어떠한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역도 참이라는 거는 이제 보장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역도 참이라면은 이거를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거를 이건 참이다 이렇게 될 거고 표기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어떤 모양이 되느냐? 이런 모양이 되죠. P하고 Q의 집합이 동일해지는 상황을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뭐 밑에 명제 증명, 뭐 귀류법 이런 거는 일단 한 문제를 한번 보시면서 보시고 절대부등식 이 말은 정의는 이제 뭐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1번부터 5번까지 보시면은 이거를 몇 가지 이해 안 가는 것들은 뭐 외우셔도 되지만 왜냐면 밑에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부분에서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다 이걸 만족하는 a하고 b는 0 둘 다 0일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러면 두 개 다 만족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성립되는 이유가 뭐냐면 a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리고 뭐 a 플러스 이로 인해서 a 플러스 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2차 부등식 같은 게 나왔을 때 그걸 이제 완전 제곱꼴로 고쳐주고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면 어떤 특정한 상수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또 이제 문제를 풀어주기도 하죠. 이것도 사실 그래서 일일이 이건 좀 문제를 뭐 그러니까 이런 걸 만족하는 상황들이 이렇게 딱 정해져 뭐 5가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를 보면서 봐야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밑에 내렸을 때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에서 이제 완전 제곱골을 전개한 형태가 나오죠. 이게 만약에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나온다면은 그냥 보기 편하게 놔뒀으니까 알기 쉽죠.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꼴로 주어지게 되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보통 문제 푸는 입장에서 밝혀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 있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다.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이거는 1보다 크거나 같겠죠. 왜냐하면은 이거 자체가 완전 제곱꼴로 나타나게 되면 x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로 만들어질 테니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이거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거, 그 2번, 괄호 2번 같은 거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공수 1에서 혹시 좀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이런 거 지금 했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포함되는 개념인데, 그거를 뭐 좀 증명을 해보자면은, 그게 왜, 어째서 0보다 크거나 같냐? 이거를 이렇게 인수분해 해줄 수가 있어서 그래요. 자, 이거를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은 2a 제곱 플러스 2b 제곱 플러스 2c 제곱 마이너스 2ac 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ac 이렇게 되고, 이거를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다음과 같죠. 이런 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a-b, b-c, a-c인데 그냥 안 쓴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아서 결과적으로 저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고. 아무튼 저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겁니다. 몇 번이? 96페이지라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산술 평균, 기하 평균 관계. 이걸 보통 이제 산술 기하라고 부르죠. 산술 기하라고 부르면서, 산술 기하는 이제 나중에 자주는 아니지만 간간이 나옵니다. 간간이. 그래서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마냥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 중 하나예요. 산술기하는 이제 산술평균, 보통 산술평균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시험 성적 평균 내고 할 때 쓰는 평균 있죠? 다 더한 다음에 그 개수만큼 나눠주는 거. 그건 산술평균이 기하평균이라는 거는 이렇게 곱해준 개수만큼 근호를 씌워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2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산술평균은 2개를 더했으니까 2로 나눠준 거고, 기하평균은 2개를 곱해줬으니까 루트를 씌워준 거고. 근데 그게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보통 산술기하라고 얘기를 하죠, 줄여서. 그럼 만약에 3개면 어떻게 되느냐? 3개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렇게 A, B, C 다 곱한 거에다가 세제곱 근호를 씌운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연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확장을 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근데 보통 3개까지는 안 나오고 다 2개에서 끝맺죠. 그래서 보통은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둬도 되고 그렇게 어려운 공식은 아니니까 알아두시길 바라고. 코시는 제가 사실 써본 적이 없어서 일단 뭐 알아둬서 나쁠 건 없지만 한 번쯤은 공부하고 여기서 공부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근데 저는 코시를 살면서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중요하게 다뤄야 되나. 그래서 코시도 이따가 문제 풀 때 보죠. 자, 그래서 유형 12번을 봅시다. 103페이지. 자, 문제를 보시면은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하죠.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P는 그냥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 관계를 만족시키는, P와 Q는 서로 이 관계를 만족시킨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이걸 만족시키는 거를 보기에서 골라봐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은 이 문제에서 이제 이걸 만족시켜 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보시면은 Q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Q가 X는 2이면 X제곱은 4다. 이제 바로 만족이 되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인데 나머지들이 그러니까 왜 틀렸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은 이것도 아까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할 건데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Q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죠. 현재 Q는 이런 상태인 거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고 이게 '이 흰색 부분이 Q죠. 노란색 부분이 P. 그러니까 이게 저게 참이 되기 위해서는 Q가 P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P가 Q의 부분집합인 상황이니까 저거 역은 성립이 돼도 Q가 그냥 Q이면 P다 라는 명제가 성립되지 않죠. 자, 그럼 3번 같은 것도 한번 볼게요. 3번. 3번에서는 Q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고 그러면은 이게 X하고 Y가 같거나 아니면은 Z가 0이거나를 만족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보시면은 그냥 그렇게 바로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끝내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그냥 식으로 정리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러다 이제 깜빡하고 이 Z가 0이다 라는 걸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걸 넘겨줍니다. 그래서 X, G 빼기 Y, G는 0이다 이렇게 해주고 이걸 인수분해해줘요. 그러면은 X-Y 곱하기 G는 0이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이걸 보고 X는
y이거나 z는 0이거나 두 가지 조건이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실수가 줄어들 수 있겠죠. 자, 이게 Q고 P는 X는 Y일 때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보시면은 여기서 얘기한 Q가 더 그러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이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죠. 이게 만약에 이게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였으면은 Q가 P의 부분집합이었겠지만 또는이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이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한 거고 그래서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4번도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4번도 x, y에 2하고 3이 각각 들어가도 6을 만족시키지만 2하고 3이 아니더라도 만족하니까 Q가 P의 부분집합이 될 수가 없어서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 자, 5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좀 부동호가 쉽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복잡하다면 좀 더 복잡하다면 수직선을 그려서 보는 게 정확하게 볼 수 있겠죠. P는 1 이거를 나타내고 있고 Q는 2 이게 Q고 이게 P니까 이걸 보고 이것도 지금 Q가 P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틀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1번이라니까요. 집중 좀 하세요. 집중 좀. 뭐 집중 안 되긴 하겠죠. 월요일 아침. 저도 진짜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아침 너무 힘들어서. 왜? 오늘 너무 힘들어서 뭔가 좀 텐션이 떨어지고 그래서 계속 쭉 문제만 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들을만하죠? 들을만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그러니까 보시면은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됐잖아. 그쵸?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자, 필요 조건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걸 봤을 때 이게 필요 조건인 거예요. 안에 있는 부분집합이 충분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고 충분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만족시켜야 되는 거고 그 얘기는 Q가 P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다 라는 거는 무조건 바깥에 있는 그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가 필요 조건이면 다른 하나는 충분 조건이겠죠. 그러니까 충분 조건은 필요 조건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1번이 되는 이유는 보시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P에서 X제곱이 4다 라는 거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Q는 X가 2다이니까 P 안에 지금 이거는 P 안에 Q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한 개념이 아직 확실치가 않아서 문제가 헷갈리는 걸 수 있거든요. 맞는 거 고르는 거 아니에요? 맞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 잘못했나? 아니죠. 아닌 것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 문제를 다시 읽어요. 저도 방금 그 얘기 듣고 내가 틀렸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라고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면은 필요 충분 조건인 거고 P가 필요 조건은 맞아요. 근데 충분 조건이 아닌 경우를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1번이 답인 건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몇 번이 이해가 안 돼요? 4번? 4번이었나? 5번이었나? 그냥 다 이해가 안 돼. 다 이해가 안 가? 한번 벤 다이어그램을 다 그려보죠 그러면. 자 1번의 벤 다이어그램은 이거였고 1번은 이거였고 지금 이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 그렸을 때 이 모양이 되게끔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2번을 보시면은 자 P가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죠 이거 엔드예요. 그리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두 개를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Q는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좀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Q를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Q의 범위는 그래프 상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Q가 나타나요. 이렇게. 자, 그리고 P의 범위를 빨간색으로 나타낼게요. P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빗금친 부분이 P예요. 잘 안 보이나? 그러니까 빨간색이 P고 노란색이 Q인 상황이죠. 그러면 이 색칠한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은 Q 안에 P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P가 Q의 부분 집합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풀려고 하는 이 문제의 벤 다이어그램과 다른 모양을 띠고 있죠. 그러니까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번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Q가 필요 조건인 거고 P가 충분 조건인 거예요. 자, 3번을 볼게요. 3번. X는 Y. Q가 자, P의 조건은 그냥 X는 Y다 이거 하나니까 넘어가고, Q의 조건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X는 Y다라고 해서 뭐 X는 1, Y는 1 이렇게 넣어보고 뭐 X는 2일 때 Y는 2다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 Q의 조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Q는 XG는 YG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분석할 때 그냥 이걸 보고 X는 Y다 그리고 아니면 Z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판단이 되면은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보인다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걸 이항을 합니다.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줘요. 그러면은 XG 마이너스 YG는 0이다. 이런 식이 되고, 이거를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식이 0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x-y가 0이거나 z가 0이거나 둘 중 하나를 만족시키면 0이 되는 거니까 q는 이런 조건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봤을 때 P는 X는 Y다 하나뿐이지만 Q는 이거여도 되고 이거여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만족시키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P가 필요 조건이 있는 거는 만족시키지 않죠. Q가 필요 조건이고 P는 충분 조건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이해할 때 위에서 보시면 다음 중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는 걸 볼 때 딴 거 다 보지 마시고 P가 그러니까 주어가 뭔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P가 필요 조건이다 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좀 덜 헷갈립니다. 뭐 Q이기 위한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P가 필요 조건이다. 근데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P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다 였으면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되면서 이런 모양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니까 이거를 만족시켜야 된다 라는 게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아까부터 계속 P가 필요 조건이다 아니면 Q가 충분 조건이다만 얘기하고 있지, 맞지만 P가 Q,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원래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가 맞는 표현이지만 그렇게 하면은 말도 길어지고 좀 더 헷갈려서 그냥 주어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P는 필요 조건이다, Q는 충분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밑에 보시면서 P가 앞에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다고 했는데 보통 화살표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P는 항상 Q의 부분 집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고정관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도 주의해야 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P가 비록 먼저 나와 있지만 Q를 먼저 따져주는 게 나은 게 Q가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은 이걸 만족시키는 명제를 찾아주라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이게 이런 상황이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그래서 4번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P와 Q가 나타나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건 따로 뭐 그렇게 식정리는 하지 않을 거지만 P는 X는 2고 Y는 3이다 라고 정해져 있어요. 딱. 근데 Q는 X 곱하기 Y가 6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X하고 Y가 2, 3만 있는 건 아니죠. 여기 1, 6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3, 2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심지어 정수라고 나와 있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수라고 나와 있지도 않으니까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도 되고, 아니면은 유리수가 나올 수도 있고 무리수가 나올 수도 있고. Q는 무한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은 그리고 여기는 무한히 많다. 이런 식의 벤 다이어그램이 만들어지니까 문제에 주어진 상황하고도 맞지 않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이제 마지막 5번 보면은
이것도 앞에서 했었죠. 이런 거 수직선 그거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미지수가 하나인 부등식의 경우에는 수직선을 그어서 하는 게 더 편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보다는. 지금은 그냥 1차 부등식이니까 굳이 긋지 않아도 수직선을 그어서 하지 않더라도 이거 이구나. 하지 않더라도 보이겠지만 만약에 이제 2차 부등식 넘어가고 하게 되면은 수직선을 그어서 보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걸 보시면은 P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 빨간색으로 빗금친 부분이고 Q가 노란색 부분이죠. 그럼 지금 이 수직선 부분만 봐도 Q가 P를 감싸고 있죠. 그러니까 Q가 필요 조건이고 P가 충분 조건이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상황하고 맞지 않는 명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x가 그러니까 미지수가 하나일 때는 이렇게 수직선이고 미지수가 두 개일 때는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는 거예요. 부등호는 그렇게 해야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만약에 지금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왜 필요 충분 조건을 싫어했는지 아시겠죠? 처음 들으면은 뭔 소리인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용어들이 너무 생소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하고 좀 결이 많이 달라가지고 이거 그냥 자기가 계속 읽고 문제 풀어보고 하면서 그냥 그 감각이 생기는 거를 그 감각을 키워내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게 문제가 이해가 되는데 물론 나도 이해가 안 됐을 때가 있었지만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최대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이래서 이렇다라고 최대한 그 수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50분이네요. 좀만 쉬었다 하죠. 만약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앞으로 나와서 질문하세요.